예, 안녕하세요. 이제 소방전기 끝나고 이제 8장 화재 및 기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의제까지 배운 게 아마 여기 이제 종합돼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획된 화재는 크게 연료지배형하고 환기지배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기지배형은 환기인자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지속시간도 길고 또 열의 축적도 있어. 환기지배형은 뭐예요? 열의 축적이 있다는 얘기죠. 열의 축적이 있어요. 근데 또 연료지배형은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연료지배형은. 그래서 이 특징이 이 연소 속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환기지배형 화재에 이제 축열 효과가 있다. 열이 축적이 있으니까 환기지배형 화재는 외부로부터 열이 방열되지 않기 때문에 플래시 오버가 빠르고 또 백드라프트라고 그러잖아요. 백드라프트. 왜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날 때 산소가 부족하면 뭐예요? 그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가 확 들어오면 뭐예요? 갑자기 공급됐을 때 불길이 역류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백드라프트라고 그러잖아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산소가 들어오면은 얼싸 좋다 그러겠죠, 그죠? 백드라프트 이럴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불안전 연소로 인한 독성가스와 연기로 인한 피난 및 소화 활동에 장애를 준다 이게. 그럴 때는 뭐죠? 액티브 시스템. 액티브 시스템이 뭐예요? 조기 감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초기 소화 이런 식으로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스프링클러나 제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또 연결 송수관이라든지 기타 피난 설비를 강화하잖아요. 우리가 지하 상가, 터널, 공동구, 지하철, 구획된 건물 이런 데는 이런 축열 효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층 건축물은 또 뭐예요? 축열 효과에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뭐가 플러스 돼요? 이게 외적 환경인 풍력이라든지 공조 시스템, 연돌 효과에 또 영향받죠. 연돌 효과. 그래서 축열 효과 플러스 상층으로 연소 확대인 연돌 효과 관점에서 이렇게 고층 건물 화재를 발한 얘기예요. 연료지배형 화재. 이번에 이제 연료지배형에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른 데는 어디? 아트리움, 레크식 창고 이런 데는 연소 특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축열 효과보다는 시간과의 함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는 알파 t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것에 따라서 확대되니까 소화 및 경보 설비는 조기 감지하고 ESPR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스프링클러도. 초기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특수한 경우로는 클린룸 화재, 산불 화재, 방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화재 특성은 뭐예요? 원인별로는 전기가 제일 많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기, 방화, 담배, 불장. 장소는 주택, 차량, 공장. 그러나 이런 데는 또 한 번 고장나면 굉장히 범위가 커지잖아요. 빈도보다는 한 번 화재 났을 때 피해가 어느 정도 중요하잖아요. 계절은 당연하겠죠, 겨울.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전기 관련 화재, 방화, 이런 거 주택, 차량도 그렇지만 차량이야 거의 부분적이기 때문에 공장, 겨울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리할 때는 무슨 화재다. 무슨 화재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개요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개요. 개요는 뭐예요? 이게 어디 환자냐 이거죠. 어디. 예? 이렇게 따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특성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공간적인 특성, 연소 특성에서 연소 확대 메커니즘을 발화 연소 단계로 해서 이런 발화 위험성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공간적 특성 1번 공간적 특성
그냥 1번보다도 1-1, 2-1 하면 되겠네. 2-1 공간적 특성, 그 다음에 2-2 연소 특성,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발화 위험성, 발화 위험성. 2번, 예, 발화 위험성은 뭐, 점화원이 어디냐, 가연물이 어떠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죠. 발화 위험성. 그 다음에 연소 위험성. 연소 위험성에 보니까 뭐 온도 해가지고 여기 강도 해가지고 연비공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연비공단. 연비공단이 뭐예요? 이게 요거죠. 그러니까 화재 가옥도는요, 뭐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 또는 뭐예요? 화재 강도 곱하기 화재가 좋아하는데 이 화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연소열, 비표면적, 공기공급, 단열체. 이것도 한번 다 했던 거예요. 이 첫 글자가 뭐예요? 연비공단 하니까 이게 그냥 첫 글자만 따서 해놓으니까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예. 이런 얘기죠. 이 가옥도 이런 거. 예. 지속시간이 화재 하중이잖아요, 이게. 예. 이게 화재 강도하고 관련이 있고 하니까. 예.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소 확대 위험성. 이게 연소 특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주자의 특성. 누가 거주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되고. 세 번째 문제점. 문제점이 뭐냐? 예. 피난상 문제점. 3-1. 피난상 문제점. 이제 검토하는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중이용시설이냐, 노약자, 장애인 등이 있느냐, 피난 통로가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느냐, 했느냐, 뭐 이러고요. 소화활동상 문제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진압계의 거점 확보, 소방대가 위험한지 안 한지, 소방차가 진입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소화용수는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이렇게. 4번 대책. 대책은 뭐예요? 4-1, 2, 3 해가지고 4-1은 뭐예요? 이렇게 예방적인 측면 대책, 또 이 소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방화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 해서 무슨 화재다 그러면은 이런 순서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개요 특성, 공간적 특성, 연소 특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지하 공간 화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지하 공간, 뭐 지하상가, 터널, 공동구, 복합 상용관, 지하철. 그래서 이제 개요 특성, 공간적 특성은 이제 이런 데는 추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쭉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연소 특성, 이런 데는 연소 위험성에 뭐예요, 이게. 불완전 연소나 훈소로 다량의 연기와 시오가스, 독성가스가 발생 나온다. 환기 지배용 화재 양상으로 화재 가혹도가 크다. 화재 및 농년 뭐 짙은 연기를 농년이라고 하죠. 백드라프트 발생 가능성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이거 쫙 보시면요, 이제 대책도 예방적인 대책, 가연물 양미 유지 관리 대책, 소방 조기 감지 초기 소화 대책 있겠어요. 방화 피난 방화 대책 뭐 이런 거, 이런 순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읽어보면 돼요. 이제 이제까지 배운 거를 쭉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화재다 이런 거.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 하체, 초고층 건축물은 무창층, 뭐 백화점, 병원, 주상복합, 현대식 건축물이에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다시요.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하고, 초고층 건축물은 뭐예요? 50층 이상, 200m 이상이에요. 이런 데는 공간적인 특성이 뭐예요? 추결 효과에 플러스 연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뭐예요? 이 유리벽 건물이잖아요. 그죠? 글라스 월디드 빌딩 해가지고 폭발 등 외력에 의해 창이 파손되면은
상층부로 연소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외부 창이 고정됐죠? 예? 막 열고 닫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보존 및 공조 설비 효율은 증대되지만은 화재 시에는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런 연소 특성, 이거 쭉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돼요, 이게. 쭉 읽어보시면, 의적까지 쭉, 소방기계, 소방전기, 건축, 건물의 그 화재, 이런 것까지, 위험물, 가스, 이런 것까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의적까지 배운 게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아트리움 건축, 대공간, 체육관, 시장 밀집 지역, 이렇게 공간적인 특성, 연소 속도가 많이 빠르다. 또 이게 뭐예요? 높은 천장을 갖는 개방된 공간이다. 대공간이기 때문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스프링클러 적용이 어려움이 있고 경보구역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방화구획 및 연기 제어 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쭉 또 검토해 놓고 이런 순서를 다 검토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하주차장 화재. 지하주차장은 공간적으로 무창, 폐쇄 공간으로 환기지배형 화재 특성이 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차량의 최대 발열량은 5.5메가와트라고 그러네요. 5.5메가와트. 10분 후에 1000도씨 이상의 온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대형화되고 재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열 축적에 의한 폭열, 콘크리트가 폭렬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했어요. 그죠? 폭렬. 소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10분 후에 1000도씨 올라가니까요. 이게 이제 그 폭렬이라든지 콘크리트 중성화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했어요. 이 수소칼슘이 CO2하고 만나면은 탄산칼슘하고 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와 대기 중의 탄산가스하고 반응하면은 이 탄산칼슘으로 변하면서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중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성능의지의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성능위주. 또 방화구역을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으로 일치시켜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하는 게 좋겠다. 또 피난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대책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책. 도장공정 있잖아요. 이게 도장하는데. 어디서 도장해요? 자동차, 선박, 플라스틱, 가구 제조업 이런 데서요. 그 도료도 있는데 도료가 안료라고 나오죠. 안료는 물이나 기름 등에 녹지 않는 미세한 분말의 고체로 우리는 도료, 그린물감, 인쇄 잉크,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섞어 쓰는 안료.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는다 그러네. 미세한 분말로 고체. 광명단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여기 광명단. 광명단, 밝은 명자 쓰네요. 그 빛광자에 단 해가지고. 여기 뭐냐면, 산소가 4개니까 사산화, 삼납이 3개네요. 그죠? 삼납인데, 이게 그 산화물인데, 이 적색이네. 적색 안료래요. 안료 중에서 적색이라고 그래갖고, 적색이 뭐예요? 좀 이렇게 밝은 쪽이니까 그냥 광명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봐요. 참고로 알아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료의 구성요소 보면요. 여러분들 수지는 레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레진 했어요. 이거는 레진. 이 송진 것도 레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도막. 수지의 그 도막. 도료를 갖다가 도포해서 형성된 막을 도장할 때 뒀잖아요. 그죠? 그 막을 우리는 도막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소지, 서브스테이트라고 그 기질. 밑바탕이 되는 그걸 갖다가 기지라고 그러잖아요. 기질. 또 소지. 기본 물질을 기질, 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지. 그 소재가 되는 어떤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서브스테이트 이래 가지고. 그냥 소지야. 소지가 뭐지?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야, 이게 뭔 뜻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진도가 나가도 나가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나와. 쭉 보시면 되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요. 반도체 공장이 나오네요. 반도체 공장. 이 반도체 공장에는요, 이 공정 위험이 많거든요. 공정상. 이 공정에는 여러 개 쓰잖아요, 이게. 예, 왜냐하면 반도체 제조 공정은 결정 성장 공정, 웨이퍼 제조 공정, 집적회로 제조 공정, 이런 데를 쓰는데, 공정상 가연성 액체, 자연 발화성 가스, 독성 가스, 이런 걸 쓴다는 얘기예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것들이요, 이 공정에서 이렇게 제가 쭉 썼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여긴 뭐 수소도 있겠죠, 수소도 있겠고, H2도 있겠고, 또 뭐 있어요, 뭐, 염화수소, HCl, 염화수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잖아요. 이게 신란, 디신란, 게르만, 포스핀, 디보란, 아르신, 사브라탄소, CF4네요. 그래서 이 신란은요, SiH4예요. 그러니까, SiH4. 수산화규소, 여기 수산화규소잖아요. 네. 한 계열의 건데,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무색의 자연 발화성 가스라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일부분은요. 그 다음에 디신란, 이거는 Si2H6가 들어가네요. 이거는 수소나 나트륨 수용액에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거기서는 수소를 발생시키면서 규산 나트륨이 된다 그랬네요. 이 SI가 되면 규산 나트륨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게르만은요, 이 게르마늄의 수소화물이에요. 게르마늄의 수소화물. 수소가 들어가요. G가 게르만이잖아요. 포스핀은 원래 포스가 피자가 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의 수소화물이에요. 인의 수소화물. 포스핀. 인의 수소화물이다. 이게. 그 다음에 보라니까 이제 붕소가 들어가네요. 붕소. 디보란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수소와 붕소의 일종이다. 아르신, 비소와 수소네요. 아르신, 비소. 아르신에 비소가 들어가요. AR이 비소잖아요. AR이 비소예요.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어요. 여기가 사브라탄소, CF4네요. 사브라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공동적인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가연성 액체, 자연 발화성 가스, 독성 가스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차 재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재해 시에. 피난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 공정마다 뭐 기상공정에는 신란, 디신란, 게르마늄이 있네. 가연성, 그렇죠. 신란, 디신란, 게르만 같으면 이제 기상 성장에 쓴다는 거고. 근데 이게 신란의 경우는 폭발 한계가 상온 상압에서 0.8에서 98%까지예요. 굉장히 넓죠. 이 넓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0.8%에서 98%까지가 이 폭발 한계라는 얘기예요. 공기 중에 유출되면 자연 발화하고 550도에서 빠른 불해가 일어난다 그러네. 신란 이게. 위험하네요. 그죠? 또 단결적 성장에는 수소가 쓰니까 이 수소는 뭐예요? 누설되면 확산이 빠르고 연소 속도가 빠르면 연소 범위가 넓다고 그랬어요. 또 실리콘에 불순물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포스핀 디보란 아르신을 쓰네요. 포스핀 디보란 아르신 이런 거 쓰네요. 디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폭발 한계가 0.8에서 98%예요. 300도 이상에서는 분해되고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또 할로겐 화합물과도 반응하니까 할로겐 소화약제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또 애칭할 때 애칭은 뭐예요? 애칭은 우리는 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식각. 포토 공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죠? 회로 패턴을 갖다가 거기다 하면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식각이라 하잖아요. 그죠?
회로 패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려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게 애칭이라고 그러죠. 식각. 왜냐하면 이게 존목을 식이거든요. 존목을 식. 식. 존목을 식자예요. 부식할 때도 뭐, 아니, 그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뭐, 그, 클린룸 있고, 청정 근무자는 무진복 착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죠? 예. 무진복 착용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청정도 등급이 있네요. 청정도 등급. 야, 이게 등급이 있어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이게 반도체 공정이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그걸 알으라고 이게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뭐 반도체 공정을 갖다가 다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위험성이 많구나. 이 소방할 때는 이런 점에 주의해야 될 거구나. 그러기 때문에 방화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청정도 등급이 클래스 1, 뭐 1, 10, 100, 1000, 만, 뭐 이런 식의 등급이 있네요. 그죠? 만, 10만, 10만까지도 있네요. 10만. 네. 10만까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30cm, 30cm. 이렇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30cm, 30cm, 30cm예요. 그죠? 이렇게 높이, 가로, 세로. 여기죠? 세로도 30cm죠. 여기가 30cm죠. 이렇게. 전부 다 30 곱하기 30 곱하기 30cm 안에 먼지가 뭐죠? 만분의 5mm. 만분의 5mm 정도의 그러니까 0.00005 정도 되네요. 미리미리 정도 되는 그 먼지가 클래스 1은 한 개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청정도 1등급이에요. 세상에, 그죠? 아니, 30cm 곱하기 30cm 곱하기 30cm, 요 최적 안에 요 크기의 먼지가 한 개만 들어가야 된다. 한 개 이하가 되는 게 뭐예요? 클래스 1이라는 얘기예요. 10개 들어가는 건 뭐죠? 클래스 10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 청정도 등급이에요. 야, 청정도 등급이 이렇구나 하는 걸 좀 알아두시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뭐냐면 이제 방화 대책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 연소 확대가 되지 않은 플라스틱이 있네요. 이렇게 NFP 해가지고 난 파이어 프로파게이션. 프로파게이션은 이렇게 전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난 파이어 프로파게이션 플라스틱 해서 우리가 NFP 플라스틱 또는 뭐죠? 연소 확대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 소방에도 보면은 특수감지기 설치해야 되고, 그죠? 예. 또 고정식 소화섭이 조기 반응형 ESPR 얼리 리스폰스 패스트 뭐 ESPR이니까 갑자기 얼리 패스트 리스폰스네요. ESPR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스프링클러에. 뭐 여기 뭐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아서 나머지는 좀 생략해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클린룸 나오네요. 클린룸. 클린룸은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먼지 입자의 농도, 온도, 기압, 기류 등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공간 또는 건물을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클린룸은 먼지 입자의 입도하고 개수, 이제 부피당 몇 개냐 이거죠. 개수 농도로 이제 클린룸이냐 아니냐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뭐 반도체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현상, 세정, 애칭 용도로 제사료 위험물, 산과 자인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산과 자금, 인반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가 사료고 육류는 산화성 액체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특수감지기가 뭐 불꽃감지기, 열센서, 공기흡입형을 적용해야 되고 이랬어요. 여기 이제 클린룸 설계 기준도요, NFPA 했네요. 여기 에어 샘플은 감지기, 불꽃 감지기 뭐 이런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IRR 있죠? IRR도 제가 소개했을 것 같아요. IRR. 예. 여기는 뭐냐면, 인더스트리얼 리스크 인슈어러 해가지고, 주로 방제 우량 건물을 취급하는 미국의 손해보험 조직이라고 그랬죠? 예. 인더스트리얼 리스크 인슈어러가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FM, 팩토리, 뭐죠? 예. 매뉴얼 해가지고, 팩토리, 예. 팩토리 뮤추얼인가요? 이게 FM 승인을 받고 뭐 이러잖아요. 예. 팩토리 뮤추얼인가 그런데. 예. 이 FM이 미국의 공장 상호보험회사들이 또 이것도 조직한 기구네요. 근데 이런 데에서 다 조금 그 설계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런 거는 뭐 감안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레크식 창고 나오네. 레크식 창고도 이런 순서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게 보니까. 아, 무창층이 폐쇄 공간이다, 이게. 예. 예. 뭐, 고밀도로 물품 수단 및 방화구획 설치가 미비하다, 이랬어요. 예. ESPR, 아까 어디 갔어요? 이게 ESPR, 얼리 서프레션이죠? 얼리 서프레션, 패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했잖아요. ESFR인가? 패스트 레스폰스. 패스트. FR하고, ESFR. 패스트 레스폰스. ESFR, 이런 것도 있네요. ESFR. 얼리 서프레션, 패스트 레스폰스 해가지고. 예. 이런 헤더. 예. 20m 이상 되면은 불꽃 감지기나 광전식 분리형 쓴다고 나와 있죠? 예.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배리어, 장벽이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창고 같은 데는요, 연소가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일정한 높이마다 별도로 뭐예요? 장방향으로 이게 그 금속재 또는 목재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판을 갖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로 못 올라가게. 그걸 우리가 배리어라고 그러죠. BARRIR. 장벽이라고 그러죠. 배리어 설치 이렇게.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여기는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나갔는데, 자, 이게 이런 순서를 정리를 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이 산불 있잖아요. 산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산불은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산불부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